네, 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드 루피입니다. 네, 사실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방금 한 30분 찍었는데 날렸어요. 그래서 새로 하는데 네, 그래도 뭐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빠르게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새로 진행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으시겠지만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무료로 이제 외주를 한번 받아보실 분 있냐 했을 때 이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마 제가 편집을 한다면은 아마 요 타이밍에 화면에 이제 그 댓글 부분이 보일 텐데 아마 뭐 아까도 제가 요 대사를 뱉었는데 까먹었거든요. 아마 요거 그대로 올라가면은 아마 까먹었다고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저희가 줌 미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개인 물품을 경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정말 진짜 바이브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개인 물품을 경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근데 제가 방금 사실 이거 컴퓨터, 자, 참고로 지금 제가 윈도우 컴퓨터를, 제가 레노버 컴퓨터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패드 S340 모델을 쓰고 있는데, 모델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노트북이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치를 막 했는데 개발 환경 세팅 하는데도 벌써 막 30분이 걸렸었거든요. 물론 제가 말이 좀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개발 환경 세팅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아까는 몰랐지만, 이제는 저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컴퓨터를 지금 초기화를 하고 나면은 크롬은 안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그 말아먹을 때 크롬을 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크롬을 깔렸다 가정을 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구글도 로그인을 제가 해놨습니다. 바이브 코드 루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으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실습을 진행을 할 거는 제가 커서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커서냐? 라고 할 때, 오늘, 오늘 강의를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작을 하는지를 아까 말했는데 지금 또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그쵸,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거니까 제가 다시 처음 말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을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레플릿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커서도 조금 무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바이브 코딩을 만약에 입문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 툴 중 하나가 아직까지는 커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커서로 진행을 할 건데, 근데 혹시라도 지금 물론 강의는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지만 만약에 이제 좀 나는 그래도 좀 숙련자다. 근데 커서에서 좀 불편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워프라고 터미널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드 팩토리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 클로드 코드 거의 마스터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영상으로 요거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아마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 좋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저희는 입문자 과정, 그러니까 이제 뉴비들이 바이브 코딩에 처음 경험을 해보는 그거니까 제가 커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헐리 쉣, 아까 이 화면이 안 나왔거든요. 자, 다운로드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자, 아까는 왜냐면 제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자, 지금 다운로드. 뭔가, 지금 이것도 이렇게 뭔가 자꾸 아까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아까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는 좀 줄여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말하면서도 뭔가 조금 너무 말이 좀 중구난방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원래 좀 평소에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좀 ADHD처럼 말하는 끼가 있어가지고 뭐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설치를 하고 뭐 이제 앞으로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뭔가 아마 오디오가 빌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좀 말을 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제 영상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제 너무 뺑뺑뺑 돌아서 말을 한다. 자, 여러분 참고로 요거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 원래 순정이 이제 튜닝의 끝판왕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다음 해서 설치하시면은 이제 커서 설치가 됩니다. 이제 커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위에서
터미널에 클로드를 돌리려고 합니다. 클로드 코드를. 아, 네. 오늘 제가 할 거는 커서 위에, 이걸 처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오늘 지금부터 찍을 영상은 이제, 제가 예상할 때는 원래 1시간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까 한 30분 정도 찍었는데 개발 환경 세팅 정도 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진 저도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 요거를 이제 한 시간을 목표로 이제 제가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중간에 제가 오디오가 빌리는 거의 없긴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영상에서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제 너무 좀 말이 삥삥 돈다. 핵심을 좀 많이 말 안 한다 하는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약간 그런 좀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말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다. 약간 좀, 너 뭐, 약간, 뭐, ADHD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뭐 이게 장단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단점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뭔가 좀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좀 있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 시간이 오래 길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쌉소리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아까도 이렇게 지금 설치 요거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아까 제 영상 댓글 읽기를 좀 했거든요. 네, 제 영상 댓글 읽기를 지금 또 마저가 아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최근 영상 댓글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일 최근 영상, AI 혁명, 누가 살아남을까 영상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편집을 한다면, 요때도 이 화면 썸네일 정도는 제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까먹을 겁니다.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보면은 빈스 박스 555 언더바 5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앞으로의 영상 기대되네요. 저는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이나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알려주시는 스타터 팩 같은 영상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조만간 개발 환경 세팅 같은 기본적인 스타터 팩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댓글 감사합니다 하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 진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분들도 진짜 200명이나 벌써 넘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사실 이게 그냥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댓글을 단다는 건 이제 의견을 주시고, 이 채널이 좋게, 저는 항상 뭐 좀 긍정맨이라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항상 채널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이 이 댓글 써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 스타터 팩 영상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파이썬 기본 문법은 아마 오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개발 환경 세팅은 아마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커서가 설치가 완료됐죠. 야, 근데 이게 기깔난 게, 죄송해요. 제가 아까 영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딱 요 첫 댓글 읽고 나서쯤에 이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이게 좀 설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너무 쫄지 마시고 약간 좀 딴 거 하시고 오시면은 아마 뭐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냅두시면, 아까 아마 제가 오케이인가 눌렀을 때 그냥 이제 커서 터미널이 커서 이거 열리게 해놨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화면에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아까 노트북 딱 초기화 시키고는 이 화면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원래는 어떤 화면이 들어와 있었냐면, 제가 이거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해보면은, 하고 요거를 끄면은, 요 화면도 아니었거든요. 잠깐만요. 커서. C를 쳐서 커서 앱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제발. 이 화면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는 막 커서 처음 들어갈 때 화면이 떴었는데, 좀 고민이네요. 이거를 다시 노트북을 초기화를 시키고 하기에는 좀 빡센데, 어,
제 기억에 의존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찍은 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최대한 화면에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제가 기억이 난다면. 자, 근데, 아마 처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위에 사인인, 그리고 밑에 로그인 박스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커서 계정이 있는 분이시다 하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커서 계정이 없다, 나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사인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마 커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홈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커서 홈페이지에서 뭐 구글 로그인이든 아마 보통 이거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터브 계정이 없기 때문에 기터브로는 연결이 안 될 텐데 그냥 구글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구글 로그인을 할 건데 사인인을 다시 눌러가지고 사인인 요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막 커서 이게 열릴 거거든요. 그러면 sign in to 커서 해가지고 click continue to sign in and complete your login 요거 누르면은 뭔가 아까도 요 화면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사인 인 할 땐 똑같나 봐요. 구글로 계속하게 해서 저는 이거 구글이 바이브 코더 루피 gmail.com 요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입력을 딱 하면은 뭐 저장 뭐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로그인 시도하고 있다고. 네, 저 갤럭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 인투 커서 데스크탑 하면은 예스 로그인 하면은 아까 그 커서 여기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로그인이 될 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사인인 떴었는데 지금은 프리 플랜 뜨고 업그레이드가 뜰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 아까 처음에 맨 처음 로그인 하면은 개발 환경 세팅, 그러니까 커서 환경 세팅이 있는데 그냥 베이직,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은 아마 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뭘 할 거냐 하면은 아까 제가 클로드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터미널을 켜고 여기에서 이제 제 목표는 그거예요. 여기에 클로드를 딱 원래는 엔터를 치면은 클로드가 여기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터미널에서. 저는 보통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뭔 소리냐? 지금 이 노트북 안에 클로드 코드가 CLI로 설치가 안 돼 있다는데, 막, 이거 뭔 소리냐라고 해서 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노트북 안에 클로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 설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구글에 검색을 해도 되고 네이버 검색도 되는데,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면은 왼쪽 바 토글이 있거든요. 이거 뉴 에이전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채팅창이 나와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겠지만 지금 요게 그냥 GPT 채팅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은 얘가 다 답변을 해줘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AI 시대가 온 만큼 이제부터는 AI를 어느 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압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속도가. 네, 그래서 AI한테 내가 얼마나 많은 양질도 아니어도 돼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이 사고가 확장이 되고 지식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모르는 거를 1대1 그냥 24시간 붙어 있는 저렴한 과외 선생님, 근데 엄청 똑똑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터미널에 클로드라고 치면 클로드가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냥 아예 진짜 생판 모른다라고 할 때, 클로드 코드라는 걸로 코딩을, AI, 바이브 코딩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얘가 답변을 해줄 거거든요. 커서도 여기에 이제 무료 플랜에서도 어느 정도 토큰은 얘가 이제 쓸 수 있게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한테 물어봐도 어느 정도 모르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표는 클로드 코드로 바이브 코딩
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게 설치 설정부터 워크플로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2026년 기준 최신 설치 명령어가 자주 바뀌어서 공식 안내 요 컨티뉴를 눌렀어야 됐네요. 컨티뉴를 제가 방금 눌렀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요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설치드 웹 하니까 2026년 클로드 코드 뭐 CLI 참고로 CLI가 뭐냐 하면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 해가지고 요거 패치만 눌러볼게요. 패치. 패치가 뭐냐? 뭐, 끌어온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어떤 뭐 문서를 끌어온다는데, 자, 하여튼 아까 얘기 마저 끝내자면은,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그냥 이제, 저희가 보통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있고 저희가 그거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하는 거를 이제 GUI,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커맨드 라인은 저희가 이제 터미널에 명령어, 막 개발자들이나 뭐 해커들 보면 막 명령어로 또르륵 해가지고 막 엔터 치면은 막 쫘르륵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뭔가 말하고도 느낀 게 설명을 기깔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여기 터미널에, 여기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는 반말이죠.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얘가 이제 클로드 코드로 바이브 코딩 시작하는 방법, 윈도우 기준. 설치, 파워쉘에서 실행하래요. 요거를 이제 파워쉘에서 실행을 하라는데, 참고로 파워쉘이 윈도우 그냥 여기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요거 터미널. 여기에, 이거 터미널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이거 터미널, 네네, 터미널 떴네요. 잠시만요. 하나는 종료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요거 제가 복사했죠? 그러면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혹시 만약에 복사 모르겠다 하면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그냥 복사 버튼 누르세요. 네. 원래 컨트롤 C 하는 거 보여드리려 했는데 컨트롤 C가 된 거예요. 지금 복사 버튼 누르면 그냥 여기 컨트롤 V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이 노트북에 클로드 코드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약간 멈칫하잖아요. 그럼 렉 걸린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만약에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싸가지 없는 빨간 줄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멈칫거린다 하면은 뭐 막 누를 필요 없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보죠. 세팅업 클로드 코드 막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얘가 이제 설치를 마칠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죠. 그래서 설치 만약에 다 된다면은 클로드 땡땡 버전. 뭔가 빨간 글씨, 아까 말한 그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뜬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도 읽어봐도 모르겠잖아요. 만약에 이게 궁금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물어봐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밑에 인스톨레이션 컴플리트 떴잖아요. 뭐 성공했겠죠? 라고 생각하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드 버전을 복사를 하래요. 커피 눌렀어요. 이거 뭐 스크롤 안 하고 그냥 이거 버튼만 눌러도 복사됩니다. 하고 컨트롤 V 했는데 뭐 두 개가 되네. 그냥 엔터 해볼게요. 근데 뭔가 빨간 글씨가 떴죠. 아까 말한 그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인식을 못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얘 커서 에이전트 있죠. 얘한테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뜨는데 하고 엔터를 쳐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또 해결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네, 커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토큰만으로도 약간 처음에 초기 세팅할 때 필요한 그 토큰은 다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넣는데 원인 지금 원인 어디야? 이렇게 뜨는데 하고 원인 지금 클로드 코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는 됐는데 클로드 EX의 경로에 패스가 안 잡혀서 파워쉘이 명령어를 못 찾는 상태래요. 설치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파워쉘에서 아래 순서대로 실행해 보래요. 그리고 요거를 실행해 보래요. 그럼 요거 복사 버튼 있죠? 누르고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false라고 뜨네요. 그러면 얘가 나왔죠. false 뜨면 설치 자체가 안 된 거래요. 3번으로 가래요. 3번. 재설치, 아예 설치가 안 된 경우래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커피를 해서 설치는 되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다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좀 그 기분 좋은 대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후 새 터미널에서 클로드 버전.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를 하고, 이제 터미널을 끄고, 새로 아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게 맥북에서는 안 그런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나 설치를 하면은 항상 터미널을 껐다가 다시 켜야 작동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일단은 다시 설치됐다고 하니까 클로드 버전 아까 요거 복사한 거 있죠. 요거를 한번 다시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네요.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오류가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막막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이제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터미널을 한번 끌게요. 재시작을 할게요. 그러려면은 그냥 EXIT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럼 터미널을 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커서도 나갔다가 한번 새로 들어올게요. 그냥 나간 김에 이거 창들도 다 한번 끌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커서 커까지만 치면은 물론 아까 딱 보이니까 커서가 보였는데 실수로 습관적으로 CO를 쳐서 들어왔지만 괜찮아요. 뭐든지 일단 들어는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터미널을 켜고 아까 뭐였죠? 클로드 뭐였는데 그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요거 있죠. 토글 에이전트 사이드바 요거를 키면은 아까 제가 대화했던 내용이 나올 거였는데 왜 안 나오죠?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전 살짝 당황은 했는데 뉴 에이전트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뉴 에이전트를 누르고 클로드 코드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은 다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AI를 진짜 귀찮게 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 속도가 매우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명령어가 잡히는지. 그래서 요거를 커피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엔터 하면은 빨간색이 뜨네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건데, 지금 출력은 클로드 실행 파일이 아예 패스에 없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컨티뉴를 한번 해봐요. 얘가 하라는 대로 일단 해보죠. where.exe 클로드가 잡힌지 같이 확인을 해본대요. 제가 근데 원래 맥북에서 작업을 하는데 확실히 윈도우가 초기에 세팅할 때 좀 약간 귀찮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맥북도 쓰고 윈도우도 써보면 느끼시겠지만 조금 그 윈도우가 환경이 좀 느리긴 해요. 자, 윈도우용 공식 설치 스크립트로 재설치를 하래요. 그래서 파워쉘에서 아래를 그대로 실행하래요. 요거 그냥 그대로 일단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친구가 말하는 거를 복사를 누르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설치 후 새 파워쉘 창을 다시 열고 확인. 아직 요거 설치 안 됐으니까 요거 설치되면은 요것도 제가 복사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대안으로 Node.js를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Node.js 하니까 생각났다. 그 원래 제가 전전인가? 그러니까 노트북 초기화시키고 바이브화 코딩하기 영상에서는 Node.js를 통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클로드가 설치형으로 아예 뭔가 나왔다. 2026년 진짜 최근에 이제 뭔가 나왔다 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또 떴거든요. 지금 약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일단은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보죠. 이거를 컨트롤 V를 한번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설치된 거야?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뭔가 그러니까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근데 오히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헤매는 과정을 진짜 이제 실제처럼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보다 더 빨리 세팅이 끝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재능 있습니다. 너 재능 있어. 반말 죄송합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래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서 엔터 눌러보니까 또 빨간 글씨가 뜨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복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뜨는데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또 이제 해결책을 줄 겁니다. 자, 커서 무료로 주는 토큰도 그 이 왼쪽에 있는 AI 무료 버전도 충분히 똑똑해가지고 아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잘 알려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실제로 클로드 실행 파일이 패스에 등록되지 않아서 명령어를 못 찾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약간 걱정돼서 노심초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쫄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이거 막 패스가 뭔지 모르고 뭔가 내가 패스가 뭔지 모르니까 이 패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nope.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것도 당연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굴러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뭐였지? 라고 다시 AI한테 물어보면서 이 탑다운으로 학습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더 AI 시대에 걸맞는 학습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도 더 쉬워요. 약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할 때 그냥 책으로만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뭐 그 사이에 이제 얘가 좀 뭔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자, 지금 상태는 설치는 완료 메시지는 떴지만, 네, 설치는 됐는데 클로드가 패스에 안 잡혀서 명령을 못 찾는 상태래요. 해서 먼저 파일이 실제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서 요거 복사, 커피 버튼 눌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뭐죠?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에 뭔가 네, 뭔가 여기에 또 다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뜨는데 라고 물어봅시다. 네. 뭔가 터미널을 재시작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에이전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네. 아마 제 기억으로 윈도우에선 터미널을 이렇게 재시작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네, locating installation directory 막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일단 좀 기다리면 아마 한글이 나올 겁니다. 저희는 이제 당연히 한글이 좀 익숙하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리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강의라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바이브 코딩을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이고, 만약에, 나는 바이브 코딩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 제임스 님이나 아니면은, 코드 팩토리 이런 분들 강의 보시면은 기깔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진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사실 지금도 막 계속 오류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리얼 라이브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겪을 상황이거든요. 저는 요런 것들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설치 파일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요거 복사를 한번 해보래요. 그리고 복사해서 실행하면은 엔터 하면은 not found라는데요. 일단은 모르죠. 일단, 원래는 모르죠. 그럼 여기에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뜨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뭔가를 알려줄 거예요. 네. 이런 거 막 명령, 네, 페이스트 하라 해요. 페이스트 하고. 그랬더니 막 터미널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쭉쭉쭉쭉 하는데, 아마 뭔가 느낌적으로 리눅스 명령어를 입력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죠. 네, 지금 결과에 했대요. 자, 설치가 어디에 생겼는지 확인해서 요거 파워쉘에서 그대로 실행을 해보래요. 복사해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예요.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뜨는데,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 어, 자, 모르니까, 저희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일단 요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제 다음에 할 액션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AI가 막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가 보통 보는 건 한 첫 줄 내지 두 줄까지 하면은 이미 용량이 다 차잖아요. 뇌 용량이.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일단은 파악을 해보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해결하고 물어보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약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냐? 이거 좀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없냐? 라고 하면은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 뉴비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거예요.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좀 커가지고 한번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라는 식으로 한번 끝까지 해보죠. 지금 출력 기준으로 설치 완료 문구와 달리 실제 파일이 내려받아지지 않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설치 폴더를 수동으로 만들어지나 확인. 요거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더니만은 그리고 뭐 요것도 했을 때 true 경로가 나와야 된대요. 했을 때 false가 나오네. 그럼 뭔가 지금 상황이 개판이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까지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서 이렇게 뜨는데 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클로드 에이전트가 저희에게 길을 알려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네, 지금 상태 정리, C 유저스 이거 폴더는 정상 없음 했었더니만 이제 이 친구가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설치를 해주네요. git 공식 설치 프로그램 설치 후 git 배시 경로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둘 중 하나가 true여야 된대요. 그럼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둘 다 false네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false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복사를 해서 이 친구한테 보여줘요. 뭐 false라는데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뜨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가 명령한 거를 실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사실 원래 그냥 그 나중에는 이제 커서 말고 클로드 터미널 들어가면은 그냥 클로드 터미널이 거의 알아서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진짜 뉴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엔터하고 where exe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게 뜨면 미설치 확정이죠. 사실 미설치가 맞아요. 왜냐면 git이라는 거를 제가 아직 설치를 안 했거든요. 노트북을 초기화를 하고 그럼 git for windows를 설치를 하래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은 git 공식 설치 프로그램이 뭐 그러니까 git을 설치를 하라는데 이거를 이거 설치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봐요. 모를 수 있잖아요. git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윈게트로 설치하는 게 제일 간단하대요. 그러면 이제 윈게트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다시 해보면은 엔터 하면은 뭔가 다운로드 되는 느낌이 보이죠? 요게 뜨면 일단 기분이 좋은 겁니다. 뭔가 동의하냐 하면은 뭐 이게 집 문서를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 집도 없습니다만 Y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분 좋은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요런 이제 뭔가 헤매는데 하나가 해결된다. 네네네 이런 기분 좋은 알림 소리도 들리죠. 요런 이제 뭔가 하나가 해결된다라는 기분 좋은 거를 이제 느끼시면은 바이브 코딩을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이브 코딩도 그렇고, 뭐 사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일이 계속 잘 풀리기만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헤매다가 해결책이 딱 찾았을 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즐기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바이브 코딩을 한 200%더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git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자, 이 git이 뭐냐? 라고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긴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게임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게임의 스테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막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한 50단계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항아리 게임처럼 막 1단계부터 무조건 다시 해야 되는 게임은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게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깃발을 꽂아 놓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진행했다 해서 만약에 죽으면 거기에 리스폰 돼가지고 하는데, 깃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코딩을 하는데, 어디에 좌표를 찍어 놓고, 나중에 만약에 내가 보스를 잡다가 죽었다 하면은 다시 이제 리스폰 지역까지 부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좀 뭐 넌 개소리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개소리보다는 넌 무슨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난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 뭐냐, 얘 누구야, 커서 에이전트 요 친구 있죠, 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이제 실행하길래 클로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기깔나게 알려줄 겁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파워쉘 열고 새로 확인, 요거 커피하고 다시 붙여넣기. 자, 여러분 저 지금 거의 그 커피 누르고 컨트롤 V밖에 안 했어요. 엔터인데 요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저희 그 윈겟 요 부분부터 복사해서 이렇게 뜨는데 라고 해요. 그러면은 또 이 친구가 알아서 알려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터미널을 재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이제 이 똑똑한 친구가 알려줄 거예요. 네, 파워쉘을 완전히 종료하고 새로 실행하라고 하죠. 그럼 아까 제가 종료하는 거 뭐라 했죠? EXIT 누르면은 종료가 됩니다. 이 정도만 종료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터미널을 시작을 해서, 터미널은 참고로 여기 위에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을 시작을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를 치면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커서를 껐다가 한번 키기 전에 설치 경로는 있는데 패스만 안 잡힌 요거를 한번 해보죠. 밑에 있는 거. 자, 요거. 이거. 여기 위에가 아니라 여기 터미널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쳐보면은 이제 추루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은 요거를 이렇게 나와.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옛날에 코딩 강의, 막 생활 코딩님 강의 이런 걸 막 듣고 했는데, 그 코딩 강의에 나온 강사들이 막 이렇게 막 컨트롤 이렇게 막 스크롤 끌어서 하는 거, 막 어디까지 끌었나, 막 이거 막 화면 가까이 보면서 여기에서 했니, 이거 한 줄 한 칸 옆에서 했니, 이제 그런 거를 꼼꼼하게 보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제 터미널 쪽에, 물론 지금 완전히 뉴비 입장에서 입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고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근데 그 헷갈리는 것마저도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일단 커서 이 에이전트 있잖아요. 무료 버전이어도 여러분들께서 헤매는 것들은 충분히 잘 알려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모르는 거를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진짜 요즘에는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기시 파워쉘에서 잡히게 하는 거 이거, 터미널 재시작. 파워쉘 창을 완전히 닫고 새로 열고 요거를 하래요. 아까 닫기는 했는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커서를 껐다가 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잠깐 하이드 챗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열리길 바라고 X를 한번 했다 오죠. 그리고 여기에 커서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거 봤어요. 아까처럼 CUR 습관적으로 안 채워도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안 칠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냥 여러분 뭐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냥 커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렸죠? 자, 그러면 아까 요거 토글 에이전트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안 나오네. 괜찮습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뭐 약간 머리를 긁적긁적하긴 했지만 터미널에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건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뭐까지 했는지?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입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일단 최소한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뭘 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친구한테 다시 물어봐요. 지금 클로드 코드인가 뭔가 설치하는 거 하다가 터미널 재시작하라고 해서 커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참고로 여기 대충 오타 쳐도 알아서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GPT 쓰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GPT도 오타 쳐도 되죠. 이제 뭐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답변을 해줄 거예요. 뭐 똑같습니다. 아까 내용에 완전 이어서는 아니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글에 막 이거 어떻게 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약간 진짜 이제 초고수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얘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히 뉴비분들이 초기에 개발 환경 세팅하는 거를 너무 뚝딱딱딱 해버리면은 아닌 예외 케이스가 생겨버리면 이제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사실 제가 지금 초기화 시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진짜 라이브로 헤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제가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거긴 한데 일단 근데 세팅하는데도 벌써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조금 뭐 너무 길어지지 않나라는 심심찮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 뭐 아마 다음번에 만약에 진짜 좀 컴팩트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루즈하게 안 하고 좀 컴팩트하게 핵심만 딱딱딱 얘기를 할 테지만 오늘은 그래도 뉴비분들을 위한 거니까 네, 제가 그냥 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말 쭉 다 하면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커서 껐다 켠 건 터미널 재시작 조건 이미 충족했대요. 이제는 설치된 명령이 인식되는지 확인, 실행 로그인만 하면 된대요. 새 터미널 열고 설치 확인 요거를 하래요.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은 엔터 누르면은 또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아니면 위에 것만 한번 해볼까요? Where 클로드는 되네요. 클로드 그럼 없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아까 요거 Where 클로드 요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뭐야?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요거를 뭐야? 죄송합니다. 뭔가 잘못 눌렀나봐요. 여기 컨트롤 V. 뭐야?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자, 터미널 다시 껐다 켜볼게요. 죄송합니다. 원래 근데 요런 이제 묘미가 또 있죠.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라이브는 아니지만 물론. 그래도 편집을 안 할 거니까 그래도 나름 라이브일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복사해서 다시 엔터 치고 요거 결과를 다시 복사를 해서 얘한테 이렇게 나왔어. 라고 알려주면은 아까 이어서 또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참고로 아까 깃을 이제 설치를 하고 경로 설정 문제에 부딪혔었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출력은 클로드가 등록이 안 됐대요. 원인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게 바로 설치까지 이어갈게요. 이거 개발 환경 세팅이 쉽지 않죠? 원래 1시간 안에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뭔가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개발 환경 세팅이 안 됐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인 경매 웹은 아직 보이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원래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서도 그래도 일단은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 이상을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아주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윈겟으로 설치를 하래요. 클로드가 패스, 일단 얘가 하란 대로요. 요거를 순서대로 하래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이번엔 순서대로. 자, 엔터. 하면은, 윈겟, 인스톨, git 이미 설치가 돼 있대요. 뭐주고저주고 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요렇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엔트로피 클로드 코드가 설치가 되는 것 같죠? 자, 일단 이 파란색이 뭔가 이 다운되는 창이 뜨면은 기분 좋은 거예요. 요게 되면 일단은 아주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이게 되면은 터미널을 완전히 닫고 새로 열고 이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라고 하네요. 네. 요거 끝나고 한번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만약에 설치가 돼서 클로드가 실행이 되면 사실 클로드가 설치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일사천리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또 앞으로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바이브 코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너무 쓸데없는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저 where 클로드 요거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면은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은데 자 클로드 버전도 해보면은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일단 나왔죠. 죄송해요. 자 터미널을 완전히 닫고 새로 열라 했잖아요. EXIT exit 한번 눌러주고 터미널 나갔죠. 제발 새로 열었을 때는 되길 바라는데 뭔가 또 커서를 나갔다 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where 클로드를 붙여놓으면은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where 클로드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또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요거 복사만 한번 해두고, 복사해두고, 커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커서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자, 지금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1시간 동안 개발 환경 세팅만 하다가 끝낼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좀 컴팩트한 강의를 원하셨던 분이라면은 죄송합니다. 아마 근데 컴팩트한 강의를 원하셨던 분이라면은 여기까지 안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저희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장을 봐야죠. 여기까지 온 김에. 아까 복사한 거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은 뭔가 빨간 글씨가 안 나오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뭔가 딜레이가 아니라 렉같이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이러면 된 겁니다. 이러면 된 겁니다. 그쵸. 그쵸. 자, where 클로드 했을 때, 클로드 닥터 했을 때 2.1.19 이게 클로드 버전이거든요, 버전. 지금 클로드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커서를 역시 나갔다 오길 잘했네요. 여러분들도 커서 한번 나갔다 오세요, 만약에 안 되면은. 엔터 누르면은, 엔터 누르면은, 엔터 누르면 컨티뉴. 엔터 눌렀는데 컨티뉴? 왜 안 되죠? 자, 왜 안 됩니까? 엔터, 엔터. 엔터, 엔터. 왜 안 되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요럴 때는 긴급 탈출 넘버원. 컨트롤 C가 이 터미널계에서는 긴급 탈출 넘버원이거든요. 컨트롤 C를 2번 눌러요. 빠르게. 따닥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가요.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요. 괜찮아요. 그냥 다시 들어오면 돼요. 자, 다시 원래 컴퓨터도 제일 좋은 거는 안 되면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커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터미널을 켰을 때 커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커서가 딱 이제 켜지면 되는 거거든요. 터미널을 이제 딱 켜고, 자, 이제 여기 보면 터미널이 2개나 있는데, 2개는 과해요. 저희 하나만 쓸 거니까. 요거 그리고 뭔가 그 노란 창이 뜨는 거 보니까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무시하죠. 자, 클러드로 엔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됐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요거 일단은 우클릭하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방금 보셨어요? 그냥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쪽 위로 옮긴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Welcome to 클로드 코드 2.1.19 해서 이제 이 저희 귀여운 클로드 코드 이모티콘과 배경화면과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세팅하는 게 나오는데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있는데 개발자들은 다크 모드를 좋아하죠. 자, 클로드 어카운트 with subscription.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클로드 코드는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를 쓸 건데 이제 결국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서브스크립션은 이제 그 클로드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달에 프로 플랜, 맥스 플랜, 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그 구독 요금제를 뭐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고, 밑에 거 엔트로피 콘솔 어카운트, 요거는 이제 API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쓰는 만큼 그냥 이제 내가 돈을 내겠다. 라고 할 때 이제 쓰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서드 파티 플랫폼인데 아마존 베드록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바운더리 하는데 보통 3번은 안 하고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인데 저는 클로드에 이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엔터를 해서 사이트로 넘어가서 요거를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제가 이따가 분명히 가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랑 연결된 그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동을 하고 이메일로 계속 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된 링크를 보낸 거를 확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인증 코드가 104514라고 뜨네요. 이메일 주소 인증을 누르면은 요거는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게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제 개인 이메일이 보여가지고 바이브 코드 루피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일단 요 화면은 아마 보일 건데 클로드 코드님이 귀하의 클로드 챗 어카운트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승인 누르시면은 아마 이제 build something great 뭔가 개쩌는 걸 만들어 볼래요. 그러면 커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login successful press enter to continue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클로드 can make mistakes 뭐 due to prompt injection risk only use it with code you trust 뭐 조심히 쓰래요. 자 엔터 누르고 yes use recommended setting 뭐 추천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그렇게 쓸 때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믿냐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일단 믿습니다. 네, 믿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클로드를 쓰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 개발 환경 세팅은 끝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저희 그걸 만들어 보죠. 개인 물품 경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웰컴, 아까 뭐 제가 뭐 허용 눌렀는데 그게 약간 뭐 클로드가 커서에서 쓸 수 있게 할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허용을 누른 것 같은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허용 눌러도 됩니다. Welcome to Claude Code for Cursor 했을 때 요거 뭐 일단 press enter to continue를 하래요. 요거 뭐 자세히 읽어보면 좋으실 거예요. 처음 쓰면은 엔터 눌러요.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 거고 새로 만들기 하고 폴더 해서 저희가 만들 그 개인 경매 사이트 이름을 아니면 서비스 이름 서비스 이름을 그 외주 맡기시는 분께서 이제 찾으셨는데 개발 세발이 아니다. 살래 말래. 네. 살래 말래로 했어요. 이거 근데 이름이 딱 제 취향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아이디어 추천해주신 분이 이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니까 여자친구분이 이제 이런 거 어떻겠냐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감히 여자친구가 있으시겠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지금 요 클로드가 실행이 돼 있는 그 폴더가 C users gpf fh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만든 폴더로 이동을 해서 다시 클로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이 폴더 밑에 있는 그 모든 폴더들을 다 이제 건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클로드를 끌 겁니다. 클로드를 끄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EXIT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C를 2번을 누르시면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서도 EXIT를 한번 누르시고 그럼 이제 커서가 뜨죠? 그럼 오픈 프로젝트 요거를 누르던가 아니면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누르고 뉴 폴더, 오픈 폴더 있죠? 죄송합니다. 뉴 폴더가 아니라 오픈 폴더 요거를 누르고 아까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있는 살레말레입니다. 살레말레. 죄송합니다. 발음. 네, 살레말레 폴더 선택을 딱 누르고 이렇게 딱 켜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폴더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커서 에이전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꺼둘 거고요. 요것도 이제 안 보이게 hide chat 이런 식으로 해놓을 거고, 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요거는 그냥 X 해주시면 됩니다. GPT 5.2 코덱스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는 클로드를 활용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터미널에 new 터미널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요거 있죠. 요거 오른쪽에 파워쉘 요거 더블 클릭하고 가운데 있는 요쪽 영역으로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넓은 데에서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클로드라고 딱 치면은 지금 그리고 참고로 여기 PSC users GPFFH 데스크탑에 살레말레 폴더로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Do you trust the files in this folder? 했을 때 이 폴더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을 수 있죠. 그럼 엔터를 쳐주면은 이 폴더 안에서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실 나중에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숙련이 되면은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뉴비잖아요. 그냥 뉴비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생각 혹은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러프하게 그냥 러하게 편하게 말해봐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개인 물품을 경매 경매 개인 물품 경매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클로드가 여러분의 아주 신실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뭐야, 529? 설마. 이 가끔씩 막 에러가 뜰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설마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근데 아까 제가 뭔 얘기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ADHD기가 있어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막 까먹고 그러는데. 그니까, 네네네. 그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막 커서 마피아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처음에 아예 막 개발 명세서처럼 내가 뭘 개발할 거고 어떤 기술 스택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 범위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해서 처음에 문서로 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AI한테 코딩을 시키면은 엄청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막 코덱스, 그러니까 GPT한테는 관리 감독만 시키고, 클로드 코드는 코딩을 시키고, 뭐 이제 제미나이한테는 디자인을 시키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냥 이제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클로드랑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보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리액트 플러스 노드.js.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백엔드는 노드.js 익스프레스 사용. 그리고 2번 넥스트.js 풀스택. 3번 뷰 플러스 파이썬 하는데 지금 얘가 추천 가운데 이 보세요. 넥스트.js로 프론트와 백엔드를 함께 구축해서 추천돼 있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는 그 페르소나가 코딩 완전 문외한 바이브 코딩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AI가 추천한 대로 해보는 거예요. Next.js를 추천하잖아요. 그럼 엔터를 해요. 경매 사이트에 어떤 핵심 기능이 필요하니요? 기본 기능만 회원가입, 물품 등록, 입찰, 낙찰 기본 기능 있고 2번 실시간 경매 그리고 3번 전체 기능 했을 때 저희 무조건 일단 MVP 단계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쓴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더 추가 구현하는 게 좋으니까 저희는 기본 기능만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했을 때 포스트그리 SQL이랑 몽고DB SQLite가 있는데 여기도 가로 열고 추천 떠 있죠? 그러면 추천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인가 뭐 지지난번인지 모르겠지만 AI 시대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저희가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너무 막 미리 공부를 많이 해두고 나는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일단은 탑다운식으로 할 거니까 만들어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포스트그리나 몽고디비나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좀 죽은 공부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그거를 직접 실습을 해보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에는 한번 진짜 내가 개인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몽고디비를 써보고 싶다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만들어보고 이런 거구나 해서 감을 잡는 게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submit answers 엔터를 딱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가 이제 이 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짜줄 겁니다. 아마 플랜 모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쵸? enter the plan mode라고 이제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저희 이 경매 사이트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할 거냐라는 계획을 세우는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요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클로드가 요 단계에 따라서 짜다다다닥 이제 추가적으로 코딩을 막 쪼르륵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때 동안은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요때 기다릴 때 이제 뭐 다른 개발을 하던가
왜냐하면 이게 그 커서를 지금 여기에 하나만 뭔가 계획을 작성했는데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하대요. 이 똑똑하죠? 확인도 해주고 포스트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냐요? 안 설치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컴퓨터 노트북 초기화시키고 한 거니까 하면은 아니오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 친구가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뭔가 윈도우 노트북에 포스트그리 설치를 또 하라고 하니까 뭔가 또 끔찍한 아찔한 느낌이 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클로드와 함께라면 저희는 극복해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쭉 나왔죠.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클로드가 저희를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준 거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거를 그냥 무지성 예스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읽어보려고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구현 계획 요약, 구현할 내용, 포스트그리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 Next.js 14 프로젝트 초기화. 자, 일단 여기 모르는 단어 두 개 봤을 때부터 벌써 머리 지진나요, 그쵸? 인증 시스템, 경매 기능, 마이 페이지. 있는데, 아마 안 읽힐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읽어보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최소한 내가 뭐를 보고 있느냐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구조, 살레말레에서 프리즈마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있고, 사용자 이렇게 있고, 억션 있고, 입찰 있고, 핵심 기능 구현, 인증 시스템, 회원가입은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근데 로그인을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으로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외주 맡긴 분, 그러니까 외주 당첨된 분 그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카카오 로그인만 일단 구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만 저희는 다는 걸로 이따가 클로드한테 계획을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 등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설명, 시작과 종료 시간 입력, 이미지 업로드, 경매 목록 상세, 활성 경매 목록 이런 식으로 입찰 현재가보다 높은 금액만 입찰, 입찰 시 현재가 자동 업데이트, 낙찰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포스트그리 설치는 벌써 아찔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화 뭐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최소한 로그인 할 때 카카오 로그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1번은 뭔 소리냐면 클리어 컨텍스트 앤 오토 억셉트 에디슨 지금까지 대화했던 내용을 한번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네가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두 다 오케이를 하는 걸로 인지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2번은 그냥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는 다 오케이라고 해라 라는 거고 3번은 내가 매번 너가 하려고 하는 액션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겠다 사인을 주겠다 라는 거고 저희는 일단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카카오 로그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으로 진행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제 클로드가 계획을 새로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가 나오고 카카오 오어스 막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첫 로그인 시 자동 회원 가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플랜을 쭉 다시 수정을 해서 세워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쭉 이제 플랜을 보는데 나중에는 사실 플랜을 먼저 제대로 보고 개발을 시작하는 게 편해지는 단계가 와요. 편해지는 단계가 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잘못 개발이 되고 그 기능을 다시 이제 막 뭔가 뜯어 고치고 할 때의 그 복잡성보다 차라리 처음에 계획을 똑바로 하고 설계를 똑바로 하고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더 적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저희는 지금 오늘 강의 영상 취지처럼 뉴비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 정도면은 대충 내가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하면은 엔터 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클로드 코드의 원맨 쇼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저희 살레 말레 폴더 안에 그 코드를 이제 쩌르륵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터 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닌 엔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경우가 생기면 그거 아니면은 엔터 쇼만 하시면 됩니다. 자, npx create next step 이런 거 뭔지 모르죠? 궁금하면은 나중에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엔터인데 자 이거 커맨드 not found인 거 보니까 npx 뭐 node.js가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엔터 하면은 아마 not found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클로드를 믿으시면 됩니다. node.js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면은 클로드가 윙게트나 뭘로 이제 뭔가 설치를 도와줄 거예요.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노드.js 설치 후 npm 인스톨만 실행하면 된다는 게 뭔가 좀 저보고 노드.js를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클로드한테는 노드.js 설치해달라고 부탁해주면은 아주 친절하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노드.js가 설치가 돼 있으면 이런 거 막 next config, tailwind config 이런 거 직접 아마 얘가 입력 안 하는 걸로 알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또 이제 부탁을 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이 바이브 코딩은 저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모르는 게 있거나 헷갈리는 게 있거나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모든 걸 다 AI랑 대화하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뭐 이제 네. ES를 안 하네요. 보통 make 디렉토리, 그러니까 mkdir 이런 식의 명령어들은 직접 이제 저희가 엔터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너무 맡겨놓고 아예 딴 데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비추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이렇게 막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지금 봤죠? 그쵸. MK 디렉토리. 그러니까 make 디렉토리의 약자인데, 뭔가 폴더를 만들 때는 보통 클로드 코드가 만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네, 만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들을 작성하는데 이 만들어진 소스 코드 디렉토리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커서 이 파일 트리들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기본 세팅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더 편한데 왜 오른쪽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폴더 이런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폴더 구조들이 보이거든요. 퍼블릭도 눌러보시면은 지금 얘가 아직 안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만들어진 거는 구조들도 있고 이 내부에 있는 파일들도 이제 있지. 클로드가 원맨쇼로 기깔나게 캔슬 죄송해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폴더 옮기거나 지금 단계에서 함부로 막 폴더 옮기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자, 뭐 사실 지금 단계가 아니라 이 폴더 구조는 약간 이제 인간 몸으로 따지면은 뼈대거든요. 뼈대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갈비뼈를 떼다가 저희 정강이 뼈에다가 붙이면은 당연히 몸이 고장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폴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클로드 코드가 아마 폴더 구조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거의 손댈 게 없을 거예요. 보통은 이때는 저는 인스타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뭘 먹거나 그래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겠죠. 뭐 아니면은 맞다. 아까 이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프로 작업을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근데 워프는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커서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워프는 좀 가벼워서 그냥 여러 개 켜놓고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워프에다가 새 윈도우를 하나 또 실행을 해서 다른 작업을 거기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클로드가 뭐 쭉 이제 작업을 완료했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또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또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다. 그럼 또 다시 거기 가서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핑퐁 형식으로 이제 좀 진행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이제 ADHD들이 작업하기에는 아주 기깔나는 환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AI 시대가 저 같은 ADHD 있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ADHD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뭔가 뭐랄까 이 주의력이 좀 많이 분산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작업 효율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에 그러니까 윈도우 본체랑 연결돼 있는 듀얼 모니터가 있고 맥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 따로 있는데 다 켜놓습니다. 작업할 때.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가 하고 싶다 하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간 맥북은 거의 대부분 코딩 용도고 뭐 이제 코딩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니 뭐 인스타 릴스 좀 보다가 만약에 본체에서 뭔가 디자인 작업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디자인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코딩 쪽으로 아까 고민하던 문제에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면 요거 추가하러 가고, 아까 그 기능, 이런 것 좀 해결됐나? 하면 또 이제 맥북 보다가, 근데 아까 그 디자인 것 좀 됐나? 하면 이제 컴퓨터 보고. 그리고 요즘에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AI가 코딩을 해주는 시대가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는 콘텐츠는 인간이 만드는 게 그래도 좀 더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한테 코딩을 시켜놓고 처음에 설계를 좀 빡세게 짜야겠죠. 해놓고 이제 유튜브 영상 대본을 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요거 유튜브 영상 쪽도 뭔가 조만간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성 파일을 좀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해당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TTS,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말투, 목소리 그런 거를 다 이제 학습하는 그 AI가 너무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유튜브 영상도 사실 양산형으로 찍어내기에 너무 쉬운 시대가 왔고, 근데 또 이게 막상 또 마냥 양산형은 또 아닌 게, 또 되게 좋은 주제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데 드는 품은 되게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AI로 모든 컨텐츠든 뭐 모든 코딩이든 모든 서비스든 대부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뭔가 그 인간이 직접 만든 것에 대한 향수가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코드 팩토리님께서 최근에 올리신 영상 중에 라스트 사무라이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은 한번 그거 보시는 것 좀 저는 강추하는데, 그 라스트 사무라이, 그러니까 코드 팩토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고로 코드 팩토리님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네. 근데 그냥 팬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막 그 뭐냐 멤버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올리신 영상 중에 라스트 사무라이에 대한 영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막 와닿았는데, 그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스트 사무라이,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말이 좀 꼬이는데, 그런 거죠. 이제 코드 팩토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AI 시대가 오면서 개발자들이 어찌 보면 마지막 사무라이의 세대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옛날처럼 코드를 뜯어보고 코드를 읽을 줄 아는 찐또배기 개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이제 생길 거다. 뭔가 영상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뭔가 그 볼 때는 제대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그 AI 시대가 오고 나서 AI가 아닌 순수한 인간의 창작물이 뭔가 수요가 생길 수도 있을 시대가 오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그거죠.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로 남겠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코딩이나 어떤 AI 이전에는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중세 시대에 이제 검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시대였으면은 점점 어떻게 검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검을 얼마나 더 날카롭게 벼르고, 아니면 각도를 어떻게 하고 형태를 어떻게 하고 가볍기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뭘 쓰고 이런 식으로 고도화를 하다가 갑자기 AI가 등장하면서 이건 총이 생긴 거예요. 총.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부터는 칼을 막 벼르고 열심히 해도 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냥 빵 하면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제 총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혹자는 그럴 수 있겠죠. 약간 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총이 들어와도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검을 잘 쓰는 능력이랑 총을 잘 쏘는 재능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를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왔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거죠. 그 검을 잘 쓰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검을 쓰는 시대가 워낙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 검을 잘 쓰고 이제 엄청난 그 명검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에 대한 리스펙, 존중, 그리고 이제 그런 뭐랄까, 문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저도 약간 글 같은 거 보면은 사실 AI가 쓴 게 티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다가 이제 진짜 순수 인간이 쓴 듯한 글이 보이거든요. 그럼 되게 반갑긴 해요. 근데 말하는 와중에 일단 이 친구 이제 클로드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보다가 한번 봐줘요. 프로젝트 구현이 완료됐대요. 아래 단계를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조, 실행 방법, Node.js를 설치를 하래요. 그래서 HTTPS 뭐 여기에서 설치를 하라는데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라니까 컨트롤 C 하고 크롬으로 들어가죠. 크롬으로 들어가서 여기 엔터를 치면은 Node.js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설치를 하라 했으니까 get Node.js 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get을 하라는 거겠죠? Node.js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마 Node.js에서 여러분들이 키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 딱 맞게 해줬을 거예요. 윈도우스 설치 프로그램으로 눌러주시고 좀 기다리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버튼 뜨죠?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Node.js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하는데 Node.js는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꼭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단계를 밟기 전에 그냥 난 Node.js는 그냥 먼저 설치하고 시작하고 싶다. 저는 그거는 아주 강추합니다. Node.js는 사실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Node.js 설치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지금 그냥 아까 그 클로드가 말한 대로 사이트 들어와서 설치를 했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볼 때는 뭘 눌러야 내가 설치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스크린샷 저는 지금 화면 녹화 중이어서 안 되는데 스크린샷으로 화면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뭐 누르면 돼? 라고 물어보면은 클로드가 알아서 기깔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클로드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은 클로드가 이제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포스트그리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요거를 하라는데 자, 요거는 제가 약간만 반칙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그리를 원래 이제 노트북에 설치를 얘는 클로드는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배포를 결국에는 할 거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배포되는 사이트에 그 포스트그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약간 치트키를 써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개발자 센터가 있잖아요. 요거 링크에 들어가면 카카오 개발자 센터에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그럼 컨트롤 C를 해서 아까 크롬 창에 들어가서 주소 창에 컨트롤 V하고 엔터 치면은 카카오 개발자가 떴죠. 자, 그럼 뭐 하래요? 보자. 카카오 개발자 센터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하래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알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일단 로그인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로그인을 해볼게요. 일단 제 개인 계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따가 제가 뭐 편집을 가리겠죠? 가려야만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야? 어, 사용하지 않음 하고 2단계 인증. 요건 아마 안 가릴 수도 있겠죠? 네, 로그인 할래요 누르고 확인하고 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자,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무시하고 커서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걔는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앱 생성 버튼 눌렀어. 까지 한번 해보죠.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앱 생성 버튼까지 눌렀어. 라고 딱 엔터를 쳐봅니다. 뭔가 그 편집으로 아까 그 이전에 만들었던 앱들을 다 가릴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약간 귀찮음이 몰려드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카카오 로그인 설정, 앱 키 확인 막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 요거 앱 생성에서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일단 요걸 입력해 봅시다. 앱 이름은 저희가 살래 말래잖아요. 살래 말래로 하고 회사명은 없는데요. 회사명 그냥 살래 말래로 똑같이 하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카테고리 뭐 저희는 그 뭐랄까 그 개인 경매니까 뭐라 할까요? 경매 소셜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킹으로 한번 가보시죠. 앱 대표 도메인은 아직 없죠. 요거는 오케이 하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살래 말래 앱이 만들어졌죠. 그럼 요거를 일단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뭘 해야 될지 또 모르겠죠. 자, 그럼 커서에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앱 키 확인, 생성 후 저희 아까 앱 생성했죠. 앱 설정, 앱 키에서 REST API 키를 복사해 드려요. 자, 앱에서 앱 키. 근데 앱 키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1번으로 들어가요. 그럼 쭉 내려봐요. 뭔가 있나? 없네. 아, 뭐 없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분명히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카카오 이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를 거거든요. 그때, 이 화면에 캡처 도구 같은 거 있거든요. 캡처 도구로 이렇게 찍어서 이 커서한테, 아니, 클로드한테 물어봐요. 여기에서 뭐 누르면 돼? 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클로드가, 아, 여기에서는 뭐 눌러서 뭐 누르면은 뭐 됩니다. 혹은 뭐 누르고 하면 또 캡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물어가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게 REST API 키가 어딘지 대충은 아니까 이제 플랫폼 키나 어드민 키 둘 중 하나로 하는데 REST API 키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얘한테 붙여넣기 하고 이게 REST API 키야. 다음에 뭐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거를 이제 .env 파일을 안에 넣어줘요. 자, .env 파일은 뭐냐? 그냥 이제 저희 집 대문 열쇠들 있죠. 그것들을 이제 저장해 두는 게. 그리고 사실 원래는 이렇게 API 키 같은 것들을 클로드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거는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좀 귀찮아서 넣긴 합니다. 원래는 안 넣는 게 보안적으로는 좋은데, 뭐 요런 이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뭐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네요. 음. 음. 요거는 제가 편집으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단계. 그러면은 카카오 로그인 활성화. 좌측 메뉴에서 제품 설정, 카카오 로그인 클릭 후. 자, 제품 설정이 있나요? 있네요. 제품 설정이 있고, 카카오 로그인 클릭 후. 그 다음에 뭐를 하래요? 활성화 설정. 카카오 로그인 있나요? 네. 1번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사용 설정, 카카오 로그인 사용 여부를 ON으로 바꿔줍니다. 활성화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이제 아래 리다이렉트 URL 섹션에서 리다이렉트 URL 등록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데 리다이렉트 URI 섹션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내려봤는데 안 보이죠? 그럼 딴 데도 한번 들어가 봐요. 동의 항목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를 거예요. 모르면은 다시 그냥 한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화면 캡처하면서 쭉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로그아웃 리다이렉트 URI 뭔가 이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커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가 말하는 리다이렉트 URI야? 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마 맞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영상이 1시간 20분이 경과했네요. 뭔가 1시간 정도의 컴팩트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일단은 뭐 시작한 김에 켜낭 느낌으로 한번 쭉 해보죠. 자, 아니요. 그건 로그아웃용입니다. 로그인용 리다이렉트 URI는 그 위쪽에 있대요. 그러면은 스크롤을 해보죠. 올리면은 안 나오죠. 뭐죠? 뭐야? 이게 뭐야? 로그아웃 아니란데요? 뭐야? 그러면은 그럼 물어봐요. 안 나오는데
그러면 리다이렉트 URI 등록이 뭐 어딘가에 있나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면서 어디 있나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는 아까 봤는데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간편가입도 아닌 것 같고 유료 LPI도 아닌 것 같고 어딨지? 리다이렉트 URI 아 뭔가 여기에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기 있네요. 카카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앱을 카카오 로그인을 인증을 해놓은 걸 몇 번 만들어 봐가지고, 아, 여기 있겠다라고 제가 알고 들어온 건데,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여러 번 헤맨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딱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은 물어보면서, 만약에 물어봤는데도 너무 좀 안 나온다, 답답하다 하면은 직접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찾아보시면은 좋습니다. 될 겁니다. 파이팅! 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결국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강력한 툴을 하나 받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그 툴을 잘 활용을 해봅시다.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맨 밑에 저장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럼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이제 뭐 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등록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해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기다려보죠. 클로드가 근데 요즘엔 진짜 똑똑해요. 웬만한 건 전 다 클로드로 합니다. 자, 동의 항목. 로그인에서 동의 항목에서 닉네임이랑 프로필 사진을 필수로 하래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카카오 로그인해서 동의 항목에서 닉네임이랑 프로필 사진을 상태를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필수 그리고 응? 동의 목적. 동의 목적을 그냥 뭐 필요하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에 있는 분들이 그 좀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 되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 요거를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요것도 물어봐요. 뇌 빼놓고 해도 돼요. 아니요, 뇌를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입력해? 프로필 사진은 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이거에 들어갈 입력 데이터를 또 알아서 추천을 해줄 거예요. 기깔난 거. 그냥, 네, 회원 프로필 표시라고 하면 되고요. 회원 프로필 표시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저장 하면은 된 거고, 프로필 사진도 필수 동의로 하고, 밑에 동의 목적에 회원 프로필 이미지 표시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 하시면은 두 개가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혹시나 좀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URI가 뭐냐, 뭐 이제 리다이렉트 URI는 뭐고 REST API 키는 뭐냐. 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클로드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아까 내가 등록한 리다이렉트 URI는 뭐야? 그리고 거기에 입력한 주소 같은 건 뭐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해줘. 중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진짜 모르는 영역이다. 라고 하면 중학생보다도 뭐 그냥 완전 이 분야의 문외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클로드가 알아서 잘 선정해서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자,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경매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들어와서 물건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해요. 기깔나죠. 카카오 로그인이 뭐냐 하면은 뭐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는 거죠. 카카오야 이 사람이 누군지 말해줘 했다면 카카오가 확신을 해준대요. 확인을 해준대요.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 완료. 리다이렉트 URI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서 카카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카카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카카오에서 로그인을 성공을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너 어디로 돌려보내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리다이렉트 URI라는 거래요.
그래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해주고 로그인 끝나면 우리 사이트 이 주소로 돌아와 라는 뜻이래요. 자,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으면은 더 쉽게 이해해 달라고 클로드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해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아니, 벌써 1시간 반이 돼가지고, 목이 약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영상도 제가 날렸는데, 지금 벌써 2시간째 쉬지 않고 떠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뭔가 좀 약간 저는 처음에 영상 만들기 전에는, 아, 이거 뭔가 좀 로딩되고, 제작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공백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쓰잘데기 없는 말 잘라내는 게 지금 더 걱정인데, 웬만하면 거의 뭐 무편집본으로 내보내긴 할 건데, 말이 너무 많은 거 항상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자, 어쨌든 간에. 자,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알아서 잘 다음 스텝을 알려줄 건데, 시즈닝. 네. 동영목 저작했으면 마지막 단계를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해야 된대요. 카카오 로그인 보안을 누르래요. 카카오 로그인 보안. 보안이 없죠? 보안이 내리면 있나? 네. 어, 클라이언트 시크릿 옆에 코드 생성을 하래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클라이언트 시크릿 없죠?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클라이언트 시크릿 없죠? 간편 가입 없죠? 고급에 있나? 클라이언트 시크릿. 없네요? 뭐죠? 그러면은 이제 또 커서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막 그 개발자 도구를 켜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막 복사하고 그랬는데 그냥 요즘엔 귀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복사해요. 그리고 보안 없는데 메뉴 보여줄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네. 이제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 좀 갖고 올게요. 뭐, 영상 어차피 끊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물 좀 마셨어요. 좋습니다. 자, 고급 메뉴를 클릭했는데, 아까. 근데 고급 메뉴 없었죠? 한번 다시 클릭해 볼게요. 고급 메뉴 클릭했는데,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대시보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쭉쭉쭉 봐요, 한번. 뭐, 혹시 다른 데 있나 해가지고. 하고, 앱도 한번 쭉쭉쭉 들어가 봐요. 여기에 쭉 내렸을 때, 뭔가 없어요. 그럼 플랫폼 키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까 REST API 키도 한번 쓱 들어가 보고, 여기 클라이언트 시크릿 찾았다. 여기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뭐 클로드한테 물어봐도 좋은데 그냥 뭐 한번 구경 한번 해보는 경우로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 여기 이렇게 누르다 보면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로드가 원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설정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코드를 알려달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알려주면 됩니다. 코드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얘한테 붙여넣기를 해주고 찾았어. 엔터 쳐주면은 이제 이 친구가 알아서 환경 변수에, 그러니까 아까 .env 파일에 넣어줄 겁니다. 자, 참고로 .env 파일은 저희가 나중에 GitHub라는 거를 쓸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안 울리는 저희 약간 대문 비밀번호들 모음집 뭐 이런 느낌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려야 되네요. 편집이 좀 귀찮겠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괜찮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포스트그리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포스트그리 SQL은 설치 안 할게. 나중에 레일웨이로 배포할 거라 거기 위에서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할게요. 요건 제가 치트키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배포할 게 레일웨이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배포를 할 건데 요것도 아마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트그리 SQL은 설치 안 할게. 나중에 레일웨이로 배포할 거라 거기 위에서 올릴 거야 하면 이 친구가 아마 이제 그래, 그럼 포스트그리는 너 안 쓸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네,
다음 스텝으로 아마 넘어가는 걸 도와줄 거예요. 아, 지금 바로 만들라고 하네요. 뭐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http railway.app으로 접속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음, 자, 좋습니다. 레일웨이에 들어가요. 레일웨이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사인인을 누르고 로그인 로그인을 바이브 코드 루피로 합니다. 로그인을 바이브 코드 루피로 합니다. 자, 참고로 바이브 코드 루피 네. 바이브 코드 루피로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뭐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래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New 해서 일단은 empty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순서가 GitHub에 이제 파일을 올려두고 이제 그거를 여기에다가 끌어오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고 empty 프로젝트로 하고, 여기 위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포스트그리 SQL을 누릅니다. 아, 근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레일웨이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요거는 일단 자, 어, 레일웨이에서 DB는 나중에 배포할 때 할 거야. 일단 지금 개발 먼저 하고 싶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대답을 해줄 건데 뭔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저희 기다려보죠. 물 좀 마실게요. 잠시만요. 아, 대안까지 훌륭하게 제시해주죠. 자, 그럼 SQLite를 사용한대요. 별도 설치 파일 없이 동작하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배포할 때만 포스트글이 SQL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클로드가 알아서 이제 그 SQLite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SQLite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기다려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개발 스타트죠.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개발 스타트고, 아까 처음에 플랫 모드로, 딱 시작했을 때 쭉, 아까 그거를 한번 보면 좋았는데, 그 플랫 모드로 쭉 했을 때 만들어진 화면 결과물을 먼저 보면 좋긴 했는데, 일단 지금 완료됐대요. 자,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을 해보래요. 자, cd, 이런 식으로 하는데, 터미널을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자, 요거 How is Claude doing this session 해서 good 한번 눌러주고 자, 여기에 cd 요거를 하는데 사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미 살레말레 그 폴더에 들어와 있어서 그럼 저희는 npm install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아이고 포트를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자, X를 하고 아니다. 터미널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은 안 돼요. 음. 노드.js를 깔았는데, 지금 재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약간 걱정되는 거는 클로드도 다시 꺼야 되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를 아까 저희 같이 했었죠? 클로드도 끄고 저희 커서를 다시 껐다 켤 거예요. 이래서 사실 개발할 때는 윈도우 노트북이 안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 껐다 켰다를 해야 되니까. 뭐,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물어보면 알려줄 거거든요. 옛날에 뭔가 안 하고 바로 그냥 그 패스 설정하는 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커서 껐다가 뭐 다시 켜고 클로드 실행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진행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되니까 왜 안 켜지죠? 안 눌렀나? 커서를 누르고 왜 안 켜지죠? 왜 안 켜지죠? 조금 기다려야 되나?
뭐지? 왜 안 켜지죠? 어? 제발? 그렇죠, 그렇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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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휴, 1시간 40분 찍었는데, 네, 에바죠. 아, 물론 날아가진 않겠지만, 예, 좀, 예, 좀, 쫄렸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이제 커서나 노트북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지금까지 촬영한 걸 못 쓸까봐 살짝 쫄렸지만 괜찮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저희 일단은 요거를, 요렇게 일단 아까처럼 해서, 클로드 다시 실행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npm 인스톨을 하라고 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물어봅니다. 아까 npm 인스톨이란 게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억난다 칠게요. 자, 아까 npm 인스톨 하라고, 아니다. 그냥 여기 npm 인스톨을 npm 인스톨 이렇게 엔터를 쳐봅니다. 오, 왜 안 돼? 뭐야 이거? What? 뭐, 잠깐만요. 노드 버전 what?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가 안 돼. 왜? 복사 붙여넣기. what? 안 돼? 복사 붙여넣기 안 돼. 잠깐만요. 이거 복사가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됐다.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클로드한테 다시 이어서 물어봐주면 됩니다. 작업을. 분명히 아까 저희가 노드.js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npm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npm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파워쉘 대신 cmd를 하라는데 엔터 한번 쳐보죠. 그러면 아마 될 거예요. 보통 이제 클로드가 제시하는 대안은 되는데 뭔가 된 것 같죠. 여기서도 패키지.js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문득 생각난 건데, 영상 초반부 목소리 듣다가 이따가 만약에 편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목소리가 좀 웃길 것 같아요. 약간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진 건 같은데, 제가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신난다. 신나죠?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노트북 초기화 시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자, 일단 또 엔터를 한번 해봅시다. 자, npm cmd install 뭐 이런 식으로 쭉 뜨는데, 이제 또 엔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터미널에서 직접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cmd 사용해서 파워쉘 실행 정책 변경하고, 아,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해요. 그리고 npm 인스톨을 하면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 약간 이런 기분 좋은 그러니까 멈춤. 보통은 이제 뭔가 안 들려고 하면은 빨간색 그 싸가지 없는 경고 문구가 먼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npm 인스톨이 다 되고 나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데 npm 인스톨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어떤 게임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에 필요한 기본 세팅들을 한 번에 이제 내가 다 설치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설명이 좀 개 같다. 아니 개 같다는 아니고 설명이 좀 별로다 하면은 클로드한테 npm 인스톨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클로드가 여러분께서 이해할 때까지 다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카카오 인증 부분에서 그 막 키 같은 거 다 가릴 생각하니까 약간 아찔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아,
그 혹시 약간 이 영상을 보시고 바이브 코딩 입문하려다가 떠나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인데, 저는 사실 지금 완전 진짜 실제, 실제 노트북 초기화시키고,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정답을 미리 아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측면으로 이제 헤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좀 깔끔한 강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제임스 아니면은 최근에 조코딩 님도 무슨 그 바이브 코딩 영상 되게 열심히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입문하기에 되게 좋은 영상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 지금 뭐 거의 이제 2시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 거보다 훨씬 더 컴팩트 하겠죠. 당연히 대형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콘팩토리님 강의가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뭐, 네. 그,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요거를 되면은, 근데 좀 오래 걸리네요, 진짜로. 이게 노트북이 음,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역시 개발을 할 때는 맥북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은 좀 너무 과하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노트북이 LG 그램 혹은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맥북이 아닌 노트북이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헤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싸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를 어, 혹시 모르니까 저는 복사를 해서 얘한테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자, 복사가 안 됐어요. 다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엔터 치면은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와, 근데 진짜 이거 강의 영상,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강의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강의라고 올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냥 이제 헤매는 과정?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논스톱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였구나. 정승재 이런 일타 강사분들은 진짜 한 몇 시간씩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엄청난데요? 자, 일단 문제를 찾았대요. 여러 필드가 한 줄에 겹쳐져 있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한대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기깔나게 잘 수정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업데이트하고 요것도 이제 보고 엔터. 나중에는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많이 해보다 보면은, 그리고 기술 스택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어느 상황에서는 엔터를 하면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엔터를 하면 안 되고, 내 주관이 혹은 내 이제 개인적인 코딩 실력이 개입이 돼야 되구나라는 걸 알 텐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쭉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npm install 하고 엔터를 치고, 뭐 다시 치라 했죠. 이제 다시 설치를 진행해 보세요 해서 npm install을 쳐서, 저도 이제 npm install을 다시 쳤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또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보이면 일단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컨트롤 C 하고 여기에 컨트롤 V 하면은 엔터 하면은 또 뭔가 이제 이 친구가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대를 해요. SQLite는 이넘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데 이넘을 스트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뭐 그렇대요. 그럼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드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 네. 결국에는 이제 될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래요. npm install 해서 엔터 하고 기다리시면은 이제 또 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싸가지 없는 빨간 글씨가 나오긴 했는데, 자, 요거는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다시 해서 이러면 된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오케이 이러면 된 거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아마 npm run dev를 통해서 한번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네, 성공입니다. 체크 표시가 보이시죠? generate please mark는 설치가 완료됐대요. 자, 이제
npm run dev로 실행해 보세요 라고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 npm, 그 유명한 npm run dev 엔터를 하시면은 이제 뭔가 떴죠?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허용이 좀 느려요. 좀 기다리세요. 컴다운 하고 이제 여기 브라우저 탭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커서 안에서 브라우저 탭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끌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npm run dev 이게 뭐냐? 이게 뭔지 궁금하면 클로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http localhost 3000이라는 주소에서 이게 지금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링크 주소를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 개발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 이 화면을 보이면 안 되는데 또 이따 편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로컬로스트 3000에다가 로컬로스트 3000 요거를 이제 새 탭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개인 경매 사이트 있잖아요. 요거 살래말래 이거에 대한 그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 오류가 났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컨트롤 C 하고 커서한테 가서 클로드한테 이렇게 뜨는데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클로드가 또 이제 오류를 찾아가지고 쓱싹쓱싹 할 겁니다. 네. 요거를 이제 먼저 입력을 하고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터미널에서 npm run dev가 실행되고 있을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은 탈출이 돼요. 아까 제가 긴급 탈출 명령어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컨트롤 C를 누르면은 탈출이 됩니다. 근데 또 복사도 컨트롤 C이기 때문에 npx 프리즈마 db 푸시도 컨트롤 V 해서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이제 DB 푸시가 되는 건데, 자, MPX 프리즈마 DB 푸시가 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갖는 게 건강한 바이브 코더의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인데, 저는 안 알려드릴 거니까, 클로드한테 여쭤봐 주시면은 아주 기깔나게,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설명으로 잘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npm run dev를 실행하면 된다고 하니까, npm run dev,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면은 아까 거기 홈페이지 로컬 3000으로 들어오면은 저희 살래말래 서비스가 이제 초안이 화면에 보이길 바라는데 뭔가 왼쪽 아래에 싸가지 없는 빨간색 표시가 보여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저는 믿습니다. 보이죠? 자, 살래말래 진행 중인 경매 원하는 물건에 입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경매 목록 보이고 물품 등록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경매 목록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첫 번째 경매. 이것도 뭐지? 프로필도 없고, 첫 번째 경매 등록해보세요. 한번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뭔가 로그인이 되네요. 자,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자, 살래말래. 방금 제 개인 카카오 프로필이 보여서 또 편집 소유가 생겼는데, 진짜 벌써 아찔한데, 일단 동의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중 오류가 생겼대요. What the? 뭔 오류일까요? 자, 왜 그런 걸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브 코딩은,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약간 좀 제가 좀 지치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할까? 좀 더 진행을 할까 말까라는 지금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너무 영상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에 띄워놓는 수준밖에 안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자, 중요한 거.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좀 사실, 뭐야, 얘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안 하고, 지금 영상 올린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처음 그러니까 완전 바이브 코딩 처음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I한테 물어보면서 해라고 해도 AI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 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헤매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되는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경험치가 워낙 좀 쌓여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막 구르는 식으로까지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엔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그 윈도우 제 노트북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경매 사이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 여기서부터는 맥북으로 추가 작업을 할지 아니면은 뭐 이 윈도우 환경 위에서 이어서 작업을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오늘 영상에 이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한 2시간 말하니까 좀 힘드네요. 네. 아마 조금이라도 실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바이브 코딩을 처음에 입문하려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헤맬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정답을 찾으면 될지 알려드린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다른 제 텐션과 처음과 다른 제 목소리 약간 쉰 것 같거든요. 이 투지 아니 이 노고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 마음, 그쵸, 진심. 이 진심이 누군가에겐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 코더 루피였습니다.